효광의 11번째 시간. 오늘은 엄마의 비밀 저금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연로하시면은 아마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 고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유산일 어떻게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전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유산은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자기가 간소해야 어느 정도 미신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듣기도 하고요. 또 뭐 제가 어떤 다른 분들한테서 들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사시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연락이 별로 없었던 자식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장판지라든가 뭐 집안에 어디 저금 통장 같은 거 숨겨놓은 게 없는지 이런 거를 서로 찾는 그런 진풍경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실 때 보니까 통장에 한 480만 원 정도가 있었고, 돌아가실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닭 백숙을 하시고 이제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다 치르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다시 그 백숙 먹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죽을 때 유언으로 그 닭 한 마리 빚진 거 갚으라고 했는데, 뭐 저희 아버지는 뭐 유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닭 한 마리는 남겨둔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이제 그 집안에서 사실 가장 역할을 해왔는데, 뭐 평소 뭐 돈 쓰시는 데가 전혀 없었어요. 유일한 외식이라는 거는 그 이모님들하고 이제 게를 본 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 그것이 유일한 외식이었고, 평생 뭐 화장이라든가 장신구 또 그런 것도 하지 않으셨고, 뭐 옷에도 거의 쓰지 않고 한 그런 남다운 모습이어서, 사실 뭐 초등학교 때 같은 때는 이제 어머니가 학교 오시면은 좀 부끄러울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저도 어, 그런 어머니 모습을 진면목을 늦게나 알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 평생 그렇게 하소구집에서 나름대로 조금 모아두신 돈, 그다음에 형제가 틈틈이 용돈을 주었던 거는 한 푼도 쓰질 않으셨는데, 그 2005년 7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모님을 통해서 평생 저축을 했던 7천만 원을 저한테 이체를 통해서 전해 주셨어요. 그 당시 시점에 저는 아주 많이 오랫동안 울었고, 평생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이 우는 편은 아닌데, 그때 많이 울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 저금 통장을 전달한 그 과정이 저희 집안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도의 어떻게 보면 무슨 전통적으로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그 도의 전수 과정이나 다름이 없을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3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40대 초반까지는 뭐 재산이 전혀 없었고, 그 이후로 조금 이제 몇 년 후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 40대 중반이었습니다. 2005년이. 그때 이제 겨우 이제 주변을 추스릴 그런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그해 4월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오랫동안 외할머니를 모셨던 어머니는 스스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단독자로서 제 눈에 뜨이게 됐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된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께서는 사실은 어, 1900 아버지가 실직하신 데부터 제가 군대를 제대한
1987년까지 계속 가장 역할을 해왔고, 그해 이제 아버지 환갑잔치 때 이제 그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대하면서 그 가장 역할을 그 이제 1987년부터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항상 제가 그런 가장 역할을 해왔던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제 어머니께서도 이제 결국 노경에 접어들으셔서 바로 그 순간에 정신을 이제 조금씩 잃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저한테 그런 모든 것을 전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은 그 통장이라는 것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서는 외할아버지 또 어머니 저를 통한 제가 3대 효자라고 그러면은 외할아버지 또 어머니 또 제가 3대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저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어머니께서는 2005년 8월 5일 날 주택 청약예금 300만 원, 그 다음 2007년 2월 28일 날 추가로 이모니 계모임에 했던 3,500만 원을 또 주셨어요. 주실 때마다 저는 오래 울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7년 7월 2일 날 1,850만 원 마무리 다 주시고 그때부터 완전히 어머니는 어린애로 변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신 금액이 총 한 1억 2,6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뭐 따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거는 뭐 사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어머니 돈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 돈을 어떻게 쓰는 게 바람직할까 해서 어머니 진료하는데 다 썼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저금 통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저금 통장이 아니라 그 줄타기라고 하죠. 예, 중국의 어떤 옛말에 줄타기라는 건 뭐냐면 닭이 알을 깔 때 알 속에 이제 병아리가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기 위해서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서 깨트리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탁이 돼가지고 이제 알이 이제 깨게 되는 거죠. 저는 제 나름대로 좀 더 성장하기까지 어머니는 말없이 끊임없이 밖에서 그래서 껍질을 깨는 일을 도와주셨어요, 저를. 그래서 어머니의 그 불의지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 불의지는 오랜 세월간 이어져 왔지만은 미육한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그렇지만은 저는 어머니를 제 나름대로 깜냥대로 함부로 규정하지 않고 그런 어머니를 그 미확정인 상태에서 오랫동안 참고하고 사유하는 순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엌대기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거인으로서 눈앞에 우뚝 서는 것을 저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 과정이 하나의 그 저금 통장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드러난 건데 어떻게 보면 명석하신 어머니도 사실은 이 대목에서만큼은 약간 실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저금 통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금 통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말씀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통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런 과정, 제 나름대로 깨달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 공부라는 거는 일반적인 어머니 공부가 아니라 제 줄탁과 같은 평생의 어머니와 저의 관계, 그런 어떤 나름대로 과정이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저희 저금 통장을 해서 상징하고 어머니 공부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다가 좀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보면은 요즘은 그 효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효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어머니의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항상 늘 감동해졌고 지금 돌아가시긴 했지만 항상 늘 깨우치는 모습으로 제 옆에 계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담을 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식한테는 저희 뭐 그 통장 얘기는 저희 집안 얘기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제 생각은 부모님께서는 자식에게는 뭐 돈을 남겨주실 필요는 없고 맛있는 거 드시고 또 그것을 남을 도우기보다는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좋은 데도 구경도 다니시고 건강하게 자신의 어떤 진료를 위해서도 쓰시고 그러신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사업이라고 조그맣게 해왔지만은 평생 모으시고 아끼신 돈은 사업에서 뭐 한다고 자식이나 뭐 사위가 달라고 해서 주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잠깐 순간이거든요. 사업이라는 건 돈이 반드시 더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그쪽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나온 경륜이라든가 어떤 그런 감각, 어떤 시각, 사업적 마인드가 결정을 하는 거지 돈만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쓰지 마시고 꼭 간직하셨다가 본인들한테 아껴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